네,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이곳이 제주항공 자소서 합격 맛집 영상 테디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공간에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하네요. 이곳은 제가 서울 신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카페, 스터디룸 공간, 스터디랩스입니다. 그 중에서 이곳은 2층 스터디 카페 공간이고요. 지금 촬영 시간이 새벽 2시 반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곳에서 조금 다른 환경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1월 24일쯤에 스튜디오 테디 18기 현재 제가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친구들에게 이제 채용 관련된 공지를 안내했었습니다. 제주항공 채용 일정을 사실 공유를 했었는데 이렇게 딱 들어맞게 운이 좋게도 채용이 진행되었고 또 굉장히 좀 타이트한 시간이라서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제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오늘 이제 새벽에 블로깅 하고요. 영상 촬영 바로 들어갔으니까 채용 공고가 뜬 이길 27일 낮 중에는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채용이에요. 그쵸? 제주항공은 제가 지금까지 한 3번, 2번 정도 채용을 진행했었고요. 사실 서류 합격률이 가장 어렵고 극악에 유명한 곳입니다. 사실 직전 채용이죠. 제가 밑에 영상 링크를 함께 달아둘 텐데 그 서류 합격자가 너무 많아서 약 한 97, 8% 정도가 탈락을 했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영상에서 막 물병도 집어 던지고 했던 그 영상, 그리고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정말 그 시청률 순위가 가장 단시간에 1위로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강한 마음과 함께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채용은요, 제가 이전부터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서울 베이스와 부산 베이스 함께 채용을 하는데 이제 이 부산 베이스도 채용하는 인원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산 베이스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서울에서 직접 이제 부산까지 원조를 와서 이제 중거리 비행에 이제 스테이하는 그 비행에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베이스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조금 더 빠르고 급하게 채용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소서 항목이 꽤나 까다로워 보입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좀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주항공 채용의 자소서 모두가 조금 남달랐거든요. 2,000자 써야 되는 항목도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냥 채용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도와주는 저를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너무 쫄지 말고 과감하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작성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제주항공은 너무 많은 신경과 어떤 노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탈락을 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더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멘탈 관리, 성격 관리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이 영상을 보고 쉽게 풀어나가시길 당부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찐 조언입니다. 일단 모집 공고를 한번 보면요. 눈에 띄는 것은 제주항공 취향 노선 관련한 외국어 능력자를 우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영어 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혹은 영어가 좀 부족해도 되니까 우리 항공사가 취향하고 있는 특정 노선에서 꽤나 현지인만큼의 혹은 조금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외국어 실력을 갖춘 지원자들을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직전 채용에서 10,00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이제 서류 합격이 약 한 150명 미만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종 합격이 2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3명의 합격생을 만들었는데 3명 중에 2명이 외국어 좀 특기자, 전공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어 특기자, 중국어 특기자, 그리고 또 한 명의 경우에는 그냥 4년제 항공과를 나왔는데 아무래도 제주항공이 티웨이 항공보다는 좀 스펙을 좀 덜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2년제 합격생들도 꽤 많은 편이고
또 한편으론 나이에 있어서도 꽤나 관대한 편이잖아요. 저희 합격생 중에서도 28, 29, 30살 합격생들이 있는 곳이 또 제주항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소서 항목이 어렵다라고 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준비가 되어 있는 스펙을 갖추고 있는 지원자들이 한번 과감하게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채용은 또 남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서류 전형 이후에 인성 검사를 진행한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성격 테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전에는 이제 항공사 채용 때 정말 예전에 제가 지원을 할 때는 인적성 검사를 하는 곳도 있었고요. 이후에는 인성 검사만 하기도 했었어요. 인성 검사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항목들 정말 많은 거죠. 수두룩 빽빽 몇백 개의 질문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체킹하는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거 있죠. 뭐 종류는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어떤 지식, 두뇌, IQ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아마 저 검사 결과에 따라서 탈락을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아마 참고하는 자료 정도로 될 겁니다. 마치 뭐 MBTI 참고하듯이요. 사실 제가 AI 면접 전문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AI 면접을 보면 인성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뭐 사실 스킬이 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최악을 피하고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다음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그리고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 체력 100 인증서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체력 테스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또 국민 체력 100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2차 면접을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증서를 갖고 와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체력 테스트를 대신해야 되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1급인가 1등급 받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등급이 1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3급 정도 이상이 되면 저는 굿.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이 이 서류 합격률이 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면접이 굉장히 좀 시간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막 15분, 20분 이렇게 보지 않고 30분, 40분 이렇게 좀 지원자를 깊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류 합격자 수를 많이 뽑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세심하게 제주항공에 어울리는 지원자를 뽑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와 태도이기 때문에 조금 뭐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류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는 걸 보면 대놓고 준비된 지원자를 뽑겠다라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제가 꼭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영상이 2개가 있거든요. 아래 댓글로 영상을 두겠지만 보시면 이 영상과 이 영상인데요. 이 2가지는 여러분들 제가 꽤 오래전에 촬영한 영상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주항공을 이해하고 또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 어떤 소스를 마구 꺼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와는 달라진 가치들이 꽤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제주항공이 이랬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도 확실히 도움이 될 거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 영상 2개는 꼭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취향지 어떤 외국어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영어 기본,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뭐 베트남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뭐 영어랑 또 다른 제2외국어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영어 하나라도 혹은 영어는 좀 부족하더라도 제2외국어에서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최종 합격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릴게요. 실제 합격자들 보면 HSK 5급, JLPT N2, N2급 이 이상 되는 성적을 가진 지원자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물론 6급 N1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 제주항공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지금 당장 촬영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뭐 자소서 첨삭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뭐 정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뭐 유튜브 라이브나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티웨이 항공과 에어프레미아 경력직까지 지금 제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자소서 항목을 한번 볼게요.
딱 보기에는 6개 항목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목이 4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단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 2번 항목이 성장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 4번 항목이 시사 상식, 어떤 관심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회사 지원 동기, 그리고 6번이 직무 경쟁력을 보는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왜 나누었는지 사실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존중해서 한번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잘 따라 작성해 봅시다. 일단 1번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자서전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자서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사전적으로 살펴보면요. 작가 자신의 일생을 소재로 스스로 짓거나 남에게 구술하여 쓰게 한 전기입니다. 결국에는 내 일생을, 내 일대기를, 어떤 나의 특징을, 내 인생을 보여줄 수 있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쵸? 본인의 인생, 본인의 가치, 본인이라는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인데 사실 이건 흔한 항목이에요. 성장 환경이라고 하는데 조금은 다르게 표현을 해본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이요. 이제 성장 환경이라는 것은 일단 일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인성적으로, 직무적으로, 역량적으로 여러분들이 한층 한껏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 이를 통해서 얻게 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 가치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족 환경, 부모님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이런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부모님의 배경, 집안 환경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자체가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스토리를 저는 쓰는 것을 소재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성공을 이뤄내본 경험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실패를 했던 경험, 그 실패로 끝나는 것도 괜찮아요. 실패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배웠다. 하지만 또 실패를 극복하면서 얻게 된 인사이트, 가치관도 매우 좋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 역량, 어떤 지원 직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도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본인이 배우고 깨닫고 본인만의 인생 가치관을 확립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거죠. 일단 1번 항목에는 제목이라고 했잖아요. 제목이기 때문에 사실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반 절로 표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절을 예로 들어본다면 열정과 근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던 나의 30대,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겠죠. 제목. 그리고 이제 바로 2번 항목으로 넘어가죠. 그땐 첫 문장에서 그 제목을 선정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 내용들을 결국에는 풀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첫 문장은 2갈씩으로 간략하게 표현해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나의 어떤 특정 경험, 사례를 풀어보면 좋겠죠. 결국에는 배운 점, 가치관, 인사이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 생각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경험을 풀어 써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본다면 3년이라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해낼 수 있다는 열정 하나로 목표했던 승무원 채용 합격률을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경험을 자세히 풀어나가면서 내가 배운 가치들을 설명하면서 포부와 함께 마무리를 하면 자연스러운 500자 정도가 채워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문장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30대의 시작은 힘들었지만 또 3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그 설정한 목표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확신과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략한 포부 마무리 해줄 수 있겠죠. 티웨이 항공이 500자였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의 경험 다 넣을 수 있고 다 간결하게 표현만 한다면 충분히 가시성도 좋고 이해력도 높일 수 있는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한번 작성을 해보십시오. 제목 선정 이유, 경험, 이를 통해서 얻게 된 가치관, 포부 마무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2번까지는 약 5단계로 답변이 작성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3번, 4번 또 하나의 항목입니다. 어떤 시사, 이슈, 관심사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의 평소 관심사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어필해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관심사를 어필해 봐도 되겠지만요. 저는 이 관심사, 시사, 이슈를 활용해서 전공, 특기, 업무 경력, 특정 활동 경험, 자격 등등등 본인과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자소서로 녹여본다면 굉장히 저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 항목.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적으로 항공사, 제주항공, 항공산업 이런 주제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가깝게는 여행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문화에 대해서도 갈 수 있고요. 또는 전혀 관련 없는 가상자산, 어떤 재테크, MZ세대, 넷플릭스 유명 컨텐츠들, 더글로리, 학폭 이슈 등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소재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재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소재를 선정한 이후에 풀어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이야기로만 주로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돈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한 나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이 물질을 좇기만 하기보다는 또 다른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찾아서 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라고 마무리해도 되고요. 나는 앞으로 이런 걸 할게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래요 라는 가치관을 보여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돈보다는 이런 살아가면서 내 가치 쓰임새를 증명받을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고 필요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직업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소재를 어떤 주제로 연결시켜서 글을 이어가냐, 마침표를 찍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본다면 더글로리, 학폭 이슈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피해자들의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어떤 뉘우침, 반성으로 그 상처가 조금은 치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 없는지 더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나의 태도, 가치, 인성, 이런 것들을 어필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괜찮은 사람인지를 어필해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직무에도 연결시켜 볼 수도 있을 거고, 동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연결을 시켜 볼 수 있을 거고, 앞으로 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업무를 임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적인 부분으로도 어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 트렌드, 명품 소비, MZ세대, 부동산, 가상자산, AI, 컨텐츠, 여행 등등등, 코로나 이슈 등등등,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경제 위축, 인플레이션 등등등 정말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경제가 힘들고 많은 시민들이 힘들고 아이고 어떡하냐, 죽겠네, 나 죽겠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지, 또는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극복해 볼지, 혹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승객들로 만나게 될 텐데 그분들에게 내가 어떤 태도로 취할지, 어떤 사람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어필해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멋진 글이 될 겁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소재 선정에 시간을 쓰지 말고 어떻게 스토리라인을 짤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라 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가이던스라만 본다면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저는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3번 항목으로 갈 것 같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4번 항목의 스타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실제 사례, 어떤 팩트, 정보, 이런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네 번째 4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마무리, 직무, 포부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포부라는 것이 꼭 승무원으로서의 연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포부로도, 그 태도를 포부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물질보다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삶을 대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5번 항목이죠. 실제로는 이제 세 번째 항목이 될 것 같은데, 회사를 선택하는 본인만의 기준, 제주항공이 그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자, 이건 1000자짜리입니다. 그쵸? 쉽진 않아요. 500자보다 1000자를 쓸 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2000자가 아닌 게 어디야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하면서 잘 극복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주항공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지금 그리고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자 이상 1000자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자를 채울 것이냐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80%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800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뭐 1000자리 꽉꽉 필요하다면 채울 필요가 있겠지만 쓸데없는 말을 반복해가면서 핵심이 벗어나는 부분인데 굳이 1000자리 우겨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 경영 가치 체계, 미션, 자,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도전, 그리고 행복,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라는 거죠. 일단 도전 정신. 제주항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뉴 스탠다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자소서 항목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주 캐스팅도 그랬고요. 그리고 뭐 저기 해외에 라운지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제주항공이 새롭게 먼저 도전했던 사례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캐치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핵심 가치 5가지 너무 뻔한 거예요. 그쵸? 안전, 저비용, 신뢰, 팀워크, 도전. 그리고 7C, 7C 이렇게 있네요. 그쵸? 7가지 C에 대한 어떤 강조를 했었는데 이 7가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신감 있는, 그리고 능숙한, 전문성, 커넥티드 어떤 관계, 형성, 연결, 코어퍼레이티브, 협력, 팀워크 이런 걸로 연결되겠네요. 그쵸? 컨시스턴트, 한결같은 일관성 있는, 늘 변치 않는다라는 거죠. 크리에이티브, 어떤 창의적인 자세, 혁신적인 태도,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하면 또 고객 중심적 사고, 답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또 미션의 의미를 상세하게 풀어놨어요. 자,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 지속적인 사업 확장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격이 다른 항공사로서 혁신을 추구하는 우리. 자, 그러면 이제 제주항공이 지금까지 최근 사실 에어프리미아도 있고 혁신을 추구하는 곳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제주항공이 여객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 제공 부분, 서비스 기획, 이벤트, 마케팅, 프로모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도전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찾아봐 줘도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닌 코어퍼레이티브, 7C에서 이것을 한번 적용시켜 본 사례가 되겠네요. 또 이게 이제 고객, 직원, 사회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좀 여러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여러 기업들, 여러 사회, 어떤 지역 사회와 함께 결합하고 협업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어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자, 승객에게는 여행 목적을 기대 이상으로 충족시켜.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쵸? 그리고 직원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그 과정에서 행복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부 고객의 어떤 만족도를 책임지고자 노력하는 것,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어떤 직업관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는 포인트. 나눈다, 착한 성장, 사회적 책임, 사회적 어떤 가치 공유, 따뜻한 나눔의 실천, 봉사활동, ESG 경영 등등등등 될 겁니다, 여러분들. 또 핵심 가치의 의미가 있는데, 안전은 또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기본이고요. 자, 뭐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승객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어 안전운항을 완수하는 것. 그러니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 승객의 눈높이에 맞추는 안전운항. 이건 뭐 꽤 좋은 포인트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비용, 경쟁에서 이기는 최상의 수단이며 또 최적의 투자로 최고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 LCC로서 이제 로우 코스트 캐리어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 제주항공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제 어떤 가격 프로모션 이벤트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가격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단일화 기종 어떤 항공 정비 부분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알려줄 수는 없겠죠, 제가. 자, 그리고 신뢰.
신뢰하고 신뢰받는 것, 투명하게 공개하고 말한 것은 지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경영 공시나 어떤 뉴스 기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부분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코레일 관광개발과 같이 어떤 투명하게 모든 부분을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업의 행보 중 하나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팀워크,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의 팀이 되는 것, 더 큰 성공을 위해 협력하는 거. 이건 뭐 직원들 간의 협력을 이야기할 거라서 그냥 패스. 챌린지, 도전, 개인과 회사가 발전하는 원동력이며 더 큰 목표를 위해 과감하게 시도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적인 도전도 하지만 기업 내부 직원들의 어떤 업무 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주변의 현직자들을 통해서 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 어떤 증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잘 되어 있잖아요. 제주항공의 유튜브 채널 보면 충분히 그런 도전적인 부분들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뉴스 기사도 찾아보시고요. 이런 노력은 발품을 이렇게 열심히 팔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도전한다라는 것은 정체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일원이 나도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7C 정신의 의미 한번 볼게요. confident,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 회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속의 일원으로서도 이런 마음가짐, competent, 개인과 조직의 기본 실력과 역량.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 결국에는 지원 동기가 회사가 이렇기 때문에 지원합니다가 아니라 회사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이 좋고요. 이런 부분을 내가 직접 느낍니다. 경험해봤습니다.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자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합치시켜서 잘 기여해볼게요. 우리 잘해봅시다. 라는 게 지원 동기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커넥티드, 강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의 가치인식. 이건 이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제주항공의 업무 문화적인 부분들 찾아보면 되겠죠. 코어퍼레이티브, 자, 동료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이거 실제로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onsistent, 자, 회사의 장기 비전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추진력.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웠으면 이것을 진짜 실천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또 737 기종 대량으로 이제 신기종들 도입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바로 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자, 뉴 노멀 시대에 부합한 유연성과 창의성. 뉴 노멀이라고 한다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잖아요. 어떤 트렌드, 여행의 트렌드, 소비의 트렌드, 어떤 시장 경제 트렌드에 따라서 항공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Customer Oriented. 자, 고객의 요구, 기대의 선제적 대응. 이래서 이제 어떤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제주항공이 파악해서 반영해서 기대 이상의 그 고객 만족, 여행의 즐거움을 추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모든 기업은 이제 해마다 대표이사가 나와서 이제 신년사를 발표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제주항공도 당연히 신년사를 이렇게 발표했고요. 티웨이항공 또한 모든 항공사, 모든 기업들이 이걸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혹은 이제 제주항공이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바라보고자 하는 그 중요한 방향성을 이 신년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당 답변 작성 가이던스를 한번 본다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회사를 선택하는 어떤 기준, 가치관, 어떤 회사관을 반드시 두 갈씩으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네, 저는 회사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러한 가치를 중점적으로 두고 회사를 선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혹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준을 갖고 회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것과 또 영상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어서 그 가치관을 이야기한 이유, 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항공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제주항공이 하고 있는 어떤 팩트, 정보 또는 어떤 철학 이런 부분들을 이곳에서 어필하면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점을 구체화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제주항공에서 봤던 뉴스 기사도 괜찮지만 직접 이용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어떤 경험 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회사 가치관에 걸맞는, 어울리는 어떤 특정 집단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근무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성취, 성과를 냈던 경험을 사례로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주항공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사실 나머지 부분은 다 회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다라는 거. 그냥 회사에 대한 이야기만 쭉 하면 기업 조사 설명서입니다. 그게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어쨌든 자기소개서에서 기업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요하긴 하지만 그게 주 전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제주항공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가치를,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회사에 기여할 것인지, 이런 여러분들의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어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원 동기가 내가 여러 회사 중에 선택했으니 너도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상 매칭시켜주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건 회사는 뭐 몇 개로 한정되어 있지만 지원자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회사 지원 동기니까 마지막에는 어떤 간략한 포부 마무리로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그냥 뭐 앞으로 열심히 하는 제주항공 승무원이 되겠습니다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이 이제 LCC 업계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객실 승무원이 되겠다, 제주항공의 일원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이러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이걸 예시로 들게 되면 너무 뻔한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분석에서는 좀 지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어렵게 느껴지지만 가장 대충 써도 되는 항목입니다. 이게 사실 변별력을 들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어요. 뭐 본인의 회사관 그리고 관련된 경험, 이 정도입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최근 관련된 3년간의 뉴스 기사,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가장 큰 강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가장 큰 회사의 강점을 선택해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나랑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6번 항목이죠. 실제로는 네 번째 항목이고요. 지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항목입니다. 이것도 천자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질문을 꼬아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물어보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준비, 노력을 해온 지원자인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항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인 것을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추상적으로 이제 극복 방안을 이야기해도 좋지만 그런 미래지향적이기만 한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노력을 더해서 이렇게 극복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성이 저는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원 직무에서 어려운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소재는 한정적이에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티웨이항공 2번 항목과 비슷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불만 고객, 진상 고객, 천재지변, 외국인 고객 응대, 팀워크, 체력 관련 등등등등 간단하게 가이던스 한번 해본다면요. 자, 어떤 부분이 힘들 것 같은지 두 가지씩 해주고요. 왜 힘들 거라 생각하는지 그 이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래서 어떤 점을 지금까지 노력해왔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의 과정, 혹은 또 그 어떤 노력이 특정 경험에서 빛을 발했던 경험이 있다면 더 좋겠죠. 두 개 같이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천자니까 여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해서 이를 완벽하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면 천자 마무리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경쟁력을 묻는 건데 어떤 이 직무의 단점을 잘 알고 있는지, 어려운 점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객실 승무직으로 근무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힘들다고 금방 퇴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뭐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6가지 항목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물론 티웨이 항공보다는 다소 좀 까다롭게 보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주항공은 그만큼 어떤 틀을 가둬두고 너무 전형적인 것만 원한다라기보다는 진짜 여러분들을 원하는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할 때에도 조금 진솔하고 솔직하고 여러분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최종 합격을 위한 전략이 될 거고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소서 때문에 합격하고 탈락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스펙도 있고요. 사진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워낙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솔팅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 가지고 내 자소서가 읽히지도 않고 탈락이 될 수도 있겠죠. 만 개를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채용이 최선을 다하되 정말 이 탈락했을 때 미쳐서 팔짝 뛰고 이렇게 너무 속상해서 좌절하고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해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저와 같은 많은 멘토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니까 너무 쫄고 미리 지레 겁먹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시즌이라면 제가 현역 시즌, 취준생 시즌으로 돌아간다면 사실 싹 쓸어서 합격해낼 자신 있거든요. 컨피던트, 컴피턴트 저는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제주항공의 감귤 항공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자소서 첨삭에 대한 어떤 도움을 많이는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딱 선착순으로 정말 조금 받고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꼭 필요한 분들은 제게 요청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에 이것저것 그냥 무작정 첨삭 맡긴다고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합격이라는 마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하게 고민하고 뭐든 선택하셔서 가장 여러분들을 위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작은 배움 하나라도 얻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가장 실질적인 멘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